자, 시작해봅시다. 안 온 사람이 있으니 찍도록 하고요. 우리는 부정적분하고 있고요. 부정적분의 연습 문제를 우리가 5번까지 풀어보라고 했었죠? 유제 문제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것도 있을까요? 따로? 어? 지금 F'X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다. y는 F'. 그러면 사실은 F'X의 식은 우리가 A의 X제곱 마이너스 4의 형태를 띄면 알겠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fx의 극대값이 a10을 극소값이 마이너스 12일 때 이제 함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형태를 띄기 때문에 이제 a 값은 양수일 거고요. r을 모르고 형태를 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의 형태에서 fx 한번 구할까요? fx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는 뭐로 볼 거냐면 인테그랄 f'x dx로 볼 거라서 이 녀석을 적분해 주시면 되고, 적분했을 때 3분의 1 a x 세제곱 마이너스 4x 4ax 플러스 c의 형태를 띄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x와 f'x의 관계성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2하고 2일 때 0인 녀석이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함수의 형태는 함수값은 플러스고,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2, 2와 플러스 형태를 쓰니까 올라갔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 새끼가 그때 당연히 이건 fx의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는 극소가 되시죠. 문제에서는 이 극대값을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극대값이 20이라고 얘기했고 극소값을 마이너스 12라고 던져준 상태죠. 됐니? 그러니까 결국은 f-2의 값이 우리는 20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2의 값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8a 플러스 8a가 되시는 거고, 더하기 c를 했을 때 a가 20이 되는 거고, f2의 값은 이제 마이너스 12가 되셔야 되는데 이것도 3분의 8a 마이너스 8a 플러스 c가 되실 거고, 얘가 마이너스 12가 되기 때문에 두 식을 더하게 되면 c 값이 정리가 돼요. 이 c가 8이 나와서 c 값은 4다. 됐어? 그리고 C값이 4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뭘 정리하시는 게 나을 거냐면 얘가 그나마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요거 정리했을 때 이제 3분의 16a가 될 거고요. 그 녀석이 이제 뭐가 될 거냐면 C를 여기로 넘겼을 때 얘가 16이 되기 때문에 A 값이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됐지? 그러면 우리는 fx의 형태의 식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라고 하는 형태의 식을 갖게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뭐 다른 것도 질문 있어? 연습문에 따로 별도 질문 없습니까? 있어요? 네, 그러면 6번부터 10번까지는 풀어오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프린트를 받으시면 한 장짜리 얼마 안 돼요? 저번 시간에 구분구조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구분구조법에 대한 문제풀이를 조금 갖고 와봤어요. 요거를 이제 오늘 같이 좀 풀어보고 남는 거를
숙제로 드릴 거고 뭐 이렇게 될 거죠. 사실 정적분을 배우고 나면 이걸 뭐 굳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풀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앞에서부터 이제 문제들은 그렇게 될 거고요. 4번 문제는 저번 시간에 내가 설명을 해줬던 거니까 한번 풀어보시도록 할 거고 5번 문제는 같이 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엉망이가 안 와서 프린트가 나오네. 자, 1번 문항에 대해서 볼 거고요. 일단 1번 문항을 풀면은 2번과 3번은 다음 시간에 너희들이 정리해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치? 4번도 이제 안 풀 거고 5번은 나랑 같이 풀 거고. 자, 일단 어쨌든 y는 x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하고 x는 1이라고 하는 녀석을 갖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공공부적법으로 푸시오. 자, 그러면 y는 x제곱이라고 하고요. 얘를 1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녀석은 요만큼의 면적값을 이제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됐니?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하나는 어떻게 자를 거냐면 여기에 꽉 차게 여기서부터 여기 꽉 차게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을 때려서 그리는 녀석하고 얘네들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그리는 녀석하고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코딱지만한 새끼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첫 칸은 없을 거고 코딱지만한 녀석이 여기 들어올 거고 얘는 이 코딱지만한 녀석이 첫 칸에 들어오게 되고요. 두 번째 칸엔 조금 더 높은 새끼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 n등분을 할 거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는 모두 다 n분의 1짜리. 요 칸이 첫 번째 녀석이 n분의 1이 되시는 거고 여기 두 번째 녀석이 n분의 2가 되시는 녀석이 되는 거겠죠? 됐어?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은 이제 뭐냐면 요 마지막 녀석이 n분의 n-1 맞지? 여기는 n분의 1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n분의 n까지 우리는 결정을 할 겁니다. 됐죠? 자, 노란색 녀석은 어떻게 쓸 거냐? 첫 번째 칸은 아예 없는 새끼고 두 번째 칸은 뭐라고 할 거냐면 가로의 길이가 n분의 1이고 세로의 길이를 n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이렇게 잡아줄 거니까 가로의 길이는 여전히 n분의 1인 거 맞고요. 요 높이 값이 이제 n분의 2의 제곱이 되시겠죠. 됐어? 그래서 얘가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갈 거냐면 n분의 1에 n분의 n-1의 전체의 제곱까지 가시는 형태를 가질 겁니다. 그치?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했을 때 우리는 n제곱분의 1부터 n제곱, 세제곱이구나. 미안해. n세제곱, n세제곱 분의 2의 제곱 해가지고 n세제곱분의 n-1의 제곱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n세제곱분의 1을 앞으로 빼내시고 나면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n-1의 제곱의 형태로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됐니? 그러니까 이 녀석은 우리는 뭐라고 할 것이다? n 세제곱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제곱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빨간색 녀석은 첫 번째 한 칸은 n분의 1, 두 번째 녀석의 이 높이 값은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두 번째 녀석은 마찬가지로 가로 여기가 n분의 1. 자, 여기 있는 녀석의 좌표는 n분의 2일 거니까요. n분의 2의 제곱이다. 됐니? 그래서 쭉 가서 n분의 1에 n분의 n의 제곱의 형태를 띌 거니까 이 녀석은 중간가를 좀 생략해서 n 세제곱분의 1의 제곱부터 2의 제곱 n의 제곱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n 세제곱분의 1에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시그마 k 제곱은 이제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었기 때문에 이 녀석 식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이 녀석은 n 세제곱분의 1에 6분의 n자리에 n-1이 온 거라서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됐니? 이 밑에 있는 녀석은 같은 방식에서 n 세제곱분의 1 곱하기 얘는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네. 자, 면적을 우리가 이 면적의 값을 s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s의 값은 뭐 할 거냐면 n 여기 쓰지 말고 6분의 n 세제곱분의 6n 세제곱분의 n 곱하기 n-1 곱하기 2n-1보다 이 문제에서 물어본 면적값은 클 거고요. n 세제곱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보다는 작을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이걸 샌드위치의 정리에 의해서 리미트를 걸면 리미트를 걸어서 얘를 극한으로 보내버리자. 무한대로 겁나 작게 쪼개시면 결국은 6n 세제곱분의 n의 n 플러스 1의 n-1의 2n-1보다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보낼 때 s 값은 크거나 같을 건데 사실 이 s는 n하고 관계가 없죠. n을 무한대로 보내든 말든 s는 그냥 그대로 s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녀석의 형태에 있어서 이런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극한값은 이제 무한대로 보내면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년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제 6이고 이 녀석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2니까 6분의 2보다 SA 값은 크거나 같고 6분의 2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우리가 원하는 이 그래프의 면적값은 3분의 1이 되시는 거죠. 이해되세요? 구분구조법으로 할 수 있겠어? 잘하면 잘하면? 잘하면 그러지만 좀 잘 좀 해봐 그러면 제발 좀. 그래서 2번과 3번 풀어오세요. 알겠지? 네. 자, 5번으로 갑니다.
자,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 평이고 높이가 h인 정사각뿔의 부피를 구분구조법으로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우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빨리 쓸까요? 간신히 옷이 좀 맞는데 살이 좀 빼가지고 등판이 점점 커지네. 진짜 어떻게 하지 이거? 됐어? 자, 지우고 할까요? 자, 5번 풀이 할 거고요. 선생님한테 이걸 보내려고 하면 파일도 보내야겠네. 응?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a짜리라고 했고요. 얘도 이제 a가 되지는. 그러면은 이 녀석의 높이 값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이 대각선에 대한 교점이 생길 거고, 이 교점에다가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 이 길이 값을 우리는 이제 h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됐어? 어차피 이 상태는 못 풀 거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따야죠. 어차피 이 길이가 a가 되도록. 우리 이제 두 개의 그림에서 생각을 해볼 건데, 하나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스택을 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녀석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애들을 쌀 거고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쌓고 이렇게 계속 쌓는 형태로 생각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 녀석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쌓는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할 거죠. 됐어요? 한 칸의 높이 값은 이제 h를 n개로 쪼갤 거기 때문에 이 높이 값은 n분의 h로 볼 겁니다. 됐니?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 길이값 여기에 맨 위에는 요만한 게 이제 올라오시게 될 텐데, 요 녀석의 화면의 길이값을 x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첫 번째 이 녀석은 n분의 h 대 x1은 h 대 a의 관계성을 갖게 되시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x1이 n분의 a죠. 그럼 두 번째 녀석에 여기 있는 녀석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잡아서 이 길이값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n분의 2h가 x2인데 h 대 a의 형태를 또 닮음의 관계성에 의해서 가질 거니까 x2의 형태가
n분의 2a가 되시는 형태가 될 겁니다. 됐니? 그럼 노란색 아이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면 네. 여기도 다 쓸 수 있을까? 첫 번째 녀석은 윗넓이가 n분의 a의 전체 제곱 맞지? 곱하기 높이값 할 거니까 n분의 h 하면 이 직 사각 기둥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얇은 이 판은 부피가 이런 형태의 값을 갖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녀석은 n분의 2a 제곱 플러스 n분의 h가 곱하기 n분의 h가 되시겠죠. 됐어?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가게 되면 이 끝에 있는 녀석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이게 n등분을 했지만 여기 한 칸이 빠져나가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n-1까지만 가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쭉 가서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n분의 n-1의 a의 전체 제곱 곱하기 n분의 h가 되는 거고요. 됐니? 여기 있는 분자의 형태를 빼고 애들이 다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애들을 다 끄집어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면 밑에가 n세제곱 a제곱 h n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n-1의 제곱의 형태를 띠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이제 노란색 아이들이고 이 녀석을 계속 정리를 해보면 n세제곱분의 a제곱 h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제곱.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방식에서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n세제곱분의 a제곱 h 곱하기 6분의 n-1 곱하기 n 곱하기 2n-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치? 빨간색 아이들도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칸 여기 있는 녀석부터가 애초부터 우리는 이 녀석과 똑같은 형태를 띠게 되고 끝에 있는 녀석은 얘보다 한 칸을 더 받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형태를 써보면 n분의 a의 전체 제곱 n 곱하기 n분의 h 플러스 n분의 2a의 전체 제곱 n분의 h 플러스 점점점 n분의 n a의 전체 제곱 곱하기 n분의 h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꺼낼 거 다 꺼내게 되면 n 세제곱분의 a 제곱 h 형태를 갖고 여기 안에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n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 녀석의 형태는 n 세제곱분의 a 제곱 h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의 형태를 띠시게 될 거고 n 세제곱분의 a 제곱 h에 예를 들어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의 형태를 띠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뿔의 부피값을 V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각뿔의 부피값은 지금 노란색의 형태인 이 녀석 6n 세제곱에 a 제곱 h의 n-1 2n-1보다 또 모질라네 자기. 아이씨 잘 모질라했어. 사각뿔의 부피값은 클 것이고 n 세제곱에 a제곱 h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보다는 작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뭐 하겠다? 이 녀석에다 리미트를 걸어서 n 이퀄 무한대로 보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그대로 놔둘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녀석의 형태를 똑같이 리미트를 걸어주시고 이렇게 될 것이다. n값하고 v값은 원래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얘는 v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똑같이 리미트를 걸어줄 것이고 위에 있는 녀석을 그대로 받겠죠. 됐죠? 어차피 여기서 말하는 a제곱 h는 극한하고 관계없는 새끼고요. 그래서 앞으로 빼놓을 거고 여기는 n 6n 세제곱분의 2n 세제곱을 시작하는 녀석이니까 3분의 1로 빠질 것인데 이쪽에 있는 녀석도 똑같이 a제곱 h에 3분의 1로 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부피의 값을 3분의 1 a제곱 h의 형태를 띌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네. 다 됐어? 자, 일단 시간이 되면 6번도 풀어볼 건데 일단 7번을 풀어볼 거니까 정리 따지시면 준혁이 쓰는 동안 7번 문제를 잠깐 읽어볼래요? 준혁이 뭐하니? 이제 다 썼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원의 넓이에 대한 공식을 유도를 좀 해보자는 거죠, 이번엔. 네. 원의 넓이 구하는 거 처음 응? 할 때, 원의 넓이 구하는 거 처음 응. 나왔을 때 네, 이런 느낌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내접하는 팔각형, 외접하는 팔각형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중학교 애들한테 가르치는 방식이고 사실 너네한테 배우는 거 똑같아요. 그 내용하고 별 다른 거 없고 다른 거는 이제 뭐다? 내접하는 팔각형, 외접하는 팔각형이 아니라 그냥 내접하는 N각형과 외접하는 N각형 형태로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원이 있으면 요거는 이제 하나 짚어놓고 갈 거. 얘를 갖고 이제 이렇게 삼각형을 이제 하나 만들 거잖아. 책은 지금 몇 각형으로 접어줬냐면 정 N각형이라고 했지만 그림상으로는 지금 7각형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요 정 N각형이니까 요거를 이제 원의 중심에 의해서 삼각형을 하나 떼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뗐을 때 여기 있는 건 O고 이거 있는 걸 R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이제 A, B, B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요 녀석, 여기서부터 이 AB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뭐 하겠다? HN으로 표시하겠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정 N각형의 둘레길을 LN으로 표시한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요 AB의 길이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N분의 LN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게 여기서 이제 정리할 거는 이제 이거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이 문제 풀이의 베이스엔 이 내용이 깔려 있어요. 만약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hn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 네, 반지름 값과 같아질 것이다. 맞아?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ln은 어떻게 될까요? 이 다각형의 둘레의 길이. 네, 원주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2 파이 r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게 바깥쪽에 그려도 똑같은 형태를 띠는데 우리가 여기 바깥쪽에 만약에 이쪽에다 그릴게요. 바깥쪽에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가 자체가 이제 R이 되겠다. 됐니? 그러면 요 바깥에 있는 요 길이 값은 L 프라임 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아니지. N분의 L 프라임 N이라고 써야 되는구나. 위치적으로는. 그렇지? 그러면 저 바깥도 계속 쪼개면 결국은 우리가 뭐랑 똑같아질 것이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L 프라임 n도 똑같이 2파이 r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됐어? 색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원론적으로 좀 설명을 다시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녀석을 갖고 요 노란색 형태의 아이의 삼각형 OAB, 얘는 OCD라고 쓸게요. 삼각형 OAB의 넓이 값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2분의 1 곱하기 n분의 ln 곱하기 hn 이렇게 될 거고. 됐어요? 그러면 이 노란색의 요 녀석의 다각형, 이 녀석에 의한 정 N각형의 넓이 값을 우리가 보라고 하면 이게 N개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2분의 1 ln HN의 형태를 띠게 될 거라는 거죠. 맞니? 그러면 이 녀석을 겁나 쪼개서 n의 개수를 무한대로 우리가 보내시면 될 텐데 ln이나 hn은 다 어디로 수렴할 거냐? ln이라고 하는 녀석은 2파이 r로 수렴을 할 거고 hn이라는 건 r로 수렴하는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2파이 r 곱하기 r의 형태를 띌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고 같은 이유에서 이 위에 있는 OCD라고 하는 녀석도 똑같은 형태로 2분의 1 곱하기 n분의 L 프라임 n 곱하기 HN의 형태를 띌 거고 이 녀석들을 모아놓은 넓이 값은 우리가 똑같이 2분의 1의 L 프라임 n 곱하기 HN의 형태를 띌 건데 이 녀석도 리미트를 걸어서 보내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2분의 1 L 프라임 n 곱하기 HN이다. HN이 아니구나. 미안해. 이거 R이었어. 이거 R. 그러면 L 프라임 n이라는 것 자체가 2파이 r이었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2파이 r 곱하기 r이 되시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원의 넓이 값은 요 사이에 껴있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이 원의 넓이 값은 이제 우리가 파이 r 제곱의 형태를 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됐니? 뭐 가나에 뭐가 들어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치는 않고요. 나에 들어갈 녀석이나 다에 들어갈 녀석은 얘겠네. 나에 들어갈 녀석은 얘네요. 가에 들어갈 녀석은 우리가 이제 얘고요. OAB. 됐습니까? 이해돼?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거, 원의 면적도 사실은 다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한 구분구조법에 의해서 이제 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요. 네, 시간이 약 한 8분 남았으니 6번 문제까지 해보죠. 6번 지금 잠깐 볼래요? 뜨는 사람들이 있으니. 지워도 될까? 네. 어디까지 있지? 1? 어? 자, 똑같이 생각하셔야지 아까와 같이 이렇게 자를 거고요. 이렇게 잘라서 맨 마지막에는 없겠죠. 사실. 여기서 끝날 거죠. 이만큼 해서. 얘네는 반대로 자를 거니까요. 이만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잘라서 맨 앞에는 이렇게 되시겠죠. 그치? 요 점이 n분의 1일 거고 이 점이 n분의 2일 거고요. 얘도 n분의 1일 거고 얘도 n분의 2겠죠? 높이값을 그러니까 사실 반지름이죠. 밑에 반지름의 형태를 볼 거라 빨간색의 좌표의 경우에는 여기 끝까지를 보셔야 되고 이 녀석은 이제 n분의 n의 형태를 띠는 거고 노란색은 요 앞까지만 보기 때문에 맨 마지막이 n분의 n-1이 되시는 형태를 띈다의 차이를 갖겠죠. 됐니? 그러면 이 녀석의 함수의 형태는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가 이게 갖다 집어넣으면 루트 n분의 1이니까 여기 얘 회전시키는 거잖아. 맞아? 네. 실제 우리가 원하는 회전된 상태는
이런 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총알 앞대가리 같은 느낌? 뭐 이런 것들. 그치? 이런 형태의 있는 녀석을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함수 값을 갖고 밑면을 이렇게 돌릴 거란 말이지. 노란색이나 빨간색의 경우에는 결국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딴 식의 애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를 갖고요. 됐니? 그러면 이 녀석의 요 함수 값 자체가 반지름 값이에요. 회전시킬 수 있는. 맞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스택의 부피값을 생각을 해보면 밑면의 반지름이 루트 n분의 1인 거죠. 이 녀석의 제곱을 하면 여기다 파이를 붙이면 원의 넓이가 될 거고 이 녀석의 높이 값은 n분의 1인 거죠. 됐어요? 이해돼? 여기 두 번째 스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두 번째 스택의 경우에는 당연히 루트 n분의 2가 되실 거고 이 녀석의 제곱에 n분의 1 파이 곱하기 n분의 1이 되실 거죠. 그래서 쭉 가시면 맨 마지막에 i는 루트에 n분의 n-1의 제곱에 파이 곱하기 n분의 1이 될 거고요. 됐니? 여기가 n제곱이니까 실제로는 밑에는 n세제곱 아니다 미안해 밑에는 n제곱 위에 파이고 여기가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n-1이 되는 거죠. 루트의 형태를 띠니까. 됐어? 그러면 이 녀석은 n제곱 파이를 놔두고 이 뒤에 녀석 시그은 k는 1부터 n-1까지의 k의 형태를 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이 녀석은 n제곱분의 파이에 2분의 n 곱하기 n-1이니까 n 플러스 1이니까 n-1 곱하기 n이 되시겠죠. 됐어요? 그럼 이 빨간색의 경우에는 똑같은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첫 번째 스택은 얘랑 똑같은 부피값을 갖고 있어서 루트에 n분의 1의 전체 제곱 파이 곱하기 n분의 1인데 얘가 끝나는 시점이 달라지는 거죠. 루트에 n분의 n의 제곱 파이 n분의 1 얘가 달라지는 것 뿐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 밑에 있는 형태의 값도 n제곱 파이에 1 더하기 2 더하기 n으로 끝나는 걸로 바뀌는 거고 얘네도 n제곱 파이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로 바뀌어서 n제곱 파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도형의 부피값은 부피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우리가 원래는 양쪽에 이 n 제곱분의 n-1 파이와 이 n 제곱분의 n 플러스 1 파이 사이에 존재합니다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치?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2n 제곱분의 n-1 파이가 결국은 2분의 1이 되시는 거고 이쪽도
2n제곱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파이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2분의 1이 되시는 거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v라고 하는 거는 n과 관계없는 새끼이기 때문에 v 값을 그대로 가질 거라서 2분의 1의 값을 가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구분구정법 좀 같이 문제 좀 풀어봤고요. 그 앞에 있는 2번, 3번, 4번은 좀 해봐봐요. 알겠지? 네. 답지를 뽑았는데 답지가 보이질 않네? 뭐 어쨌든 읽을 수는 있겠죠. 답은 찾아볼 수 있을 테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뭐요? 여기에서 말하자면 샌드위치 정리할 때 분자에서 n 제곱의 개수가 파이니까 2분의 파이 아니에요? 아, 2분의 1파이죠. 네, 맞아요. 파이. 회전치니까 당연히 파이가 있어야죠. 빼먹은 거죠. 됐어? 네, 수고했어요.